더운 여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싶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몇 분 틀었다가 끄고 또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게 되는 일. 실제로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76세 장현자 할머니는 작년 여름 하루에도 10번 넘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이 불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실내기가 아니라 실외기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하면 거실 안에 있는 본체만 떠올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베란다나 옥상에 놓인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는 실내에서 빨아들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계가 여름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스스로도 더워져서 내부 열을 내보내기가 훨씬 힘들어지고 그만큼 에어컨이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시는 81세 김한수 어르신 댁에서는 실외기를 옥상에 두었는데 여름철에는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차양막 하나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9,000원 정도 줄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실외기에 간이 차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요즘에는 실외기 전용 그늘막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건이 안 되시면 돗자리나 천막으로 가림막을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독 더운 날에는 그늘막을 씌워도 실외기가 금세 뜨거워지곤 합니다. 이럴 땐 물을 한 바가지 준비하셔서 실외기에 가볍게 끼얹어 식혀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외기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바로 쓰시지 마시고 하루쯤 받아놓아 염소를 날린 후 사용하거나 가능하시다면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 청소입니다. 먼지나 낙엽이 쌓여 공기 배출구를 막게 되면 내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계가 계속 과열되면서 전기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주 1회 정도는 실외기 주변의 먼지를 털어내고 특히 배출구 주변은 부드러운 솔이나 마른 헝겊으로 살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실외기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실제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실내는 덥고 전기요금은 걱정되고 결국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2시간마다 껐다가 다시 켜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전기료를 아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에어컨 종류별 전기요금 아끼는 올바른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 중인 에어컨의 종류가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켜거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아예 사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알고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동되다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꺼지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또다시 켜지는 방식입니다. 즉, 온도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동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이지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원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특히 창문형 에어컨도 대부분 정속형 구조라 간헐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더울 때만 파워 모드로 켜두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꺼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기요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인버터형 에어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어컨은 처음에는 매우 강한 출력으로 작동하다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출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그냥 켜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정속형은 내리막도 오르막도 없이 계속 엑셀을 밟아야 하는 경차, 인버터형은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고급차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인버터형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마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늘었다며 이후 전원을 아예 켜두고 일정 온도로 유지하니 오히려 요금이 줄었다는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실내기 옆면이나 앞면에 붙어있는 제품 정보 스티커를 확인해 보세요. 인버터라고 쓰여 있거나 냉방 능력이 전격 최대 최소로 나뉘어 있는 표가 붙어 있다면 인버터형입니다.
만약 표시가 없거나 정경 냉방 능력만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은 구조상 거의 대부분 정속형입니다.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간헐적으로 켜고 끄는 방식이 좋고,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구조에 따라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름철 냉방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33도를 넘나들자 에어컨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껐다 켰다 하며 전기요금을 아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전원을 조작하는 방식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높이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 10년 이내에 구입한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버터형은 처음 작동 시에는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큰 출력을 사용하고 이후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또다시 처음부터 큰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전력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인버터형 에어컨은 처음 16에서 18도로 설정하거나 파워 모드로 빠르게 실내를 냉각한 뒤 적정 온도인 25에서 26도로 조절해두고 계속 작동시키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켜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외출 시 에어컨을 꺼야 하는지 두고 나가야 하는지인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전력 소비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90분 이상 외출할 경우에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같은 실험에서 30분 외출 후 다시 켠 경우 전기 사용량이 약 5% 증가했고 60분 외출 시에는 약 2% 증가했습니다. 집의 단열 상태나 실외 온도, 실내 공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준을 참고하면 현명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세를 아낀다고 무조건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냉방 모드나 제습 모드 모두 실외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 전력 소모는 비슷합니다. 다만 냉방은 찬바람이 나오고 제습은 실내 습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라서 체감 효과가 다를 뿐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가 습도 제거에 약 2.7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냉방과 제습을 적절히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기 필터 관리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를 해오셨는데 이 습관 덕분에 전기요금을 평균 27%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필터는 실내기 앞 덮개를 열면 쉽게 분리되며 흐르는 물에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재장착하면 됩니다. 필터에 먼지가 많으면 냉기 순환이 어려워 에어컨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고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요리를 하실 때도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특히 삼겹살이나 생선구이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공기 중에 기름 입자가 퍼지기 쉬운데 이 입자들이 에어컨 필터에 들러붙으면 냄새 유발은 물론 성능 저하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요리 전후로 주방 근처 환기를 꼭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요리 시간대와 에어컨 가동 시간대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건조 기능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신 에어컨에는 자동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전원을 껐을 때 곧바로 꺼지지 않고 송풍 기능으로 내부를 건조시켜 곰팡이나 악취 발생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된 모델은 이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따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어컨 사용을 마친 뒤 송풍 모드로 2030분 정도 작동시켜 내부 습기를 날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풍 기능은 선풍기처럼 실외기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냄새와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을 매일 사용하시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자주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며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으로부터 송풍 기능을 꼭 활용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신 후 이거 정말 효과 있네 하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송풍 기능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어컨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말려주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내부가 습한 상태로 방치되면 곰팡이나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고 이는 곧 실내 공기질 저하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송풍 기능을 통해 내부를 건조시키는 습관은 건강과 전기 절약을 동시에 실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얼핏 보면 전기를 2배로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풍기는 소비 전력이 낮고 에어컨의 찬 공기를 빠르게 집 안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더욱 신속하게 낮출 수 있어 전체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특히 선풍기를 천장이나 창문 쪽으로 틀어주면 위쪽에 맴돌던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냉기가 더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가는 특성을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입니다. 11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에어컨을 켜기 전 반드시 환기를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창문을 꽁꽁 닫고 에어컨만 켜셨지만 지금은 먼저 창문을 열고 뜨거운 실내 공기를 내보낸 후 에어컨을 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전기요금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실내 공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기계는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5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한 뒤 에어컨을 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 중인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기한다고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처음부터 강한 전력이 필요해져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버터형 에어컨은 환기 중에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할 절약 팁은 바로 암막 커튼 활용하기입니다. 많은 가정이 에어컨을 거실이나 큰 창문 근처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외부열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유리창을 통해 뜨거운 열이 실내로 유입되며 냉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암막 커튼을 활용하면 태양열 유입을 차단해 에어컨이 더 적은 전력으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열 효과와 전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아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바꾼 것에 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몸에 익어 매일 실천하게 되셨다며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암막 커튼이나 햇빛 차단 커튼을 내려 직사광선을 막는 것이 냉방 효율을 크게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3도 낮아지고 그만큼 에어컨은 적은 전력으로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온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엔 시원한 느낌을 빨리 얻고자 온도를 22도 이하로 낮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2526도 정도만 되어도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이 약 7%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한 달 한 해 누적되면 어르신들 가게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플러그를 매번 뽑기 어려워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설치하신 이후 대기 전력 차단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십니다. 에어컨은 전원을 껐다고 해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계속해서 전기를 소량 소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기 전력 문제입니다. 플러그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있다면 직접 뽑아주는 것도 좋지만 벽 뒤나 천장형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스위치형 멀티탭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에어컨 외에도 전기밥솥, TV, 컴퓨터 등 가전제품 대부분이 대기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이를 함께 관리하면 전기요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시니어 여러분께서 특히 기억하시면 좋은 10가지 여름철 에어컨 절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정속형이라면 적절한 간헐 작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버터형은 절대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24시간 켜두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그대로 켜두고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아침 환기를 마친 뒤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햇빛이 강한 시간대엔 커튼으로 차단, 그리고 온도는 2526도로 설정하되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훨씬 시원하고 경제적입니다.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용 후엔 송풍 기능으로 내부 건조를 챙기셔야 합니다. 삼겹살이나 생선처럼 기름 많은 요리를 하실 땐 반드시 창문을 열어 주방 공기가 에어컨에 흡입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더 이상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정보 꼭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한 가지가 올여름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줄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